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 정말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엄마들이 참 힘든 그런 아이들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구독자 한 분께서 댓글을 올리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정말 우리 아이 키우기 힘들다고 그렇게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거와 관련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오늘 주제는 정말 키우기 힘든 고도 창의 영재들의 행동 특성에 관한 겁니다. 고도 창의 영재. 예, 정말 키우기 힘들어요. 정말 키우기 힘든 고도 창의 영재의 행동 특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은 창의적인 사람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확실해요. 그런데 우리는 창의적인 것을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있어요. 창의적인 아이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 좋죠. 바람직하죠. 아주 미래지향적이죠. 그런데 한번 키워보세요. 어떤가? 정말 힘들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주 논리적인 아이들, 이런 아이들 키우기는 쉬워요. 아주 잘 따라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말도 잘 듣고 학교에도 적응도 잘합니다. 그런데 이 창의적인 아이들 참 힘들어요. 일단 부모와 부딪혀요. 고집이 셉니다. 달라요. 학교에 가서도 적응이 어려워요. 이 고도 창의성을 가진 고도의 창의 형제들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사회가 이런 창의적인 영재, 창의적인 천재들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이런 아이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정말 힘듭니다. 그런 사람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는 엄청난 희생, 엄마의 엄청난 희생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도 또 실패하는 또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아이들을 잘 키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엄마들이 좀 더 전문적인 이런 아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전문가들에게 물어도 보시고, 상당히 이런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아이를 좀 잘 키우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는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해요. 굉장히 이 사회는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하는데 성장 과정은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몇 사람 제가 꼽아볼까요? 대표적인 그런 아주 창의적인 천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해리포터를 쓴 조앤 로링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영국에 정말 이 조앤 로링은요, 어렵게 성장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고 상상력이 많고 아주 그랬는데 그런 걸 발휘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로 뭐 직업도 부실하게 있었죠. 별로 좋지 않았죠. 대학에서는 뭐 문학을 전공했지만 나중에 그 포르투갈에 가서 영어 강사를 하잖아요. 포르투갈에서 영어 강사하다가 사실은 거기서 남편을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결혼도 실패하지요. 딸 하나 만났고 결혼을 실패해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죠. 영국으로 돌아와서 정말 어렵게 심지어 아이의 그 우유를 사서 먹일 만한 돈도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아주 자기는 뭐 굶기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죠. 정말 초라한 집에서 살게 됐는데 그래서요. 이 사람이 이제 나는 글을 써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동네에 있는 카페가 그게 바로 엘리펀트 카페라고 하는 데인데요. 거기 구석자리에 앉아가지고 해리포터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해리포터 다 만들어 가지고요. 이 해리포터 작품을 여러 군데다가 보냈지만 원하지 않았어요. 출판을 원하지 않아서 출판해 주겠다고 안 했어요. 13번째 조그만한 그런 출판사에서 승낙을 해줬는데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너무 길다는 거야. 아이들이 보기에는 너무 긴 얘기라는 거죠. 그런데 웬걸 이게 출판이 되자마자 처음에 몇 권 찍은 줄 아세요? 500권밖에 안 찍었어요. 500권밖에 안 찍었는데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지금은요 억만장자가 된 사람이잖아요. 조앤 론이 지금은 뭐 또 결혼도 다시 해서 부자로 살면서 정말 대단한 영국에서 정말 입지적인 인물. 심지어는요 그 엘리펀트 카페라고 하는 그곳이 아주 명소가 됐다고 하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뭐 내가 잘 아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요즘에 테슬라 자율주행차에 관심이 굉장히 많죠. 테슬라. 뭐 주가가 뭐 엄청나게 올랐고요. 이 회사가 지금 S&P 500이라는 그런 지수에 들어갔는데요. 거기서도 지금 뭐 5위, 6위에 간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지금 아주 회사가 됐죠.
일론 머스크는 내가 다른 영상에서 다뤘기 때문에 거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아주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애플이라는 회사가 전기 자동차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아주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아이카라고 하는 겁니다. 전기 자동차. 테슬라를 대항하는 그런 전기차가 될 수 있죠. 이렇게 아이카가 나오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기존의 가솔린 자동차 회사 엄청 어려워질 것 같아요. 벤츠라든지 무슨 뭐 BMW라든지 도요다라든지 무슨 뭐 미국의 여러 가지 그런 GM이라든지 회사들이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래는 이런 창의적인 천재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그런 사람이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장 과정에 그런 아이들을 제대로 잘 도와주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아이들이 어릴 때 보이는 행동 특성이 어떠냐? 이런 아이들 도대체 어떤 행동을 보고 우리가 미래에 이렇게 될 아이인가 하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는 고도의 창의적인 영재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개념 정의를 한번 먼저 해보겠어요. 첫째, 고도의 창의 영재란 어떤 애들이냐? 창의성 점수가요, 1%, 상위 1%에서 상위 0.1%에 들어가는 그런 아주 대단히 높은 100명 중에 1명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000명 중에 1명에 들어가는 그런 아주 놀라운 창의성을 가진 그런 아이들을 말합니다. 이 창의성만 그럼 그렇게 따로 띄어서 볼 수 있느냐? IQ하고 따로 띄어서 볼 수 있느냐? 띄어서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면요, IQ가 창의성하고 관계가 있지만 IQ가 125 정도를 넘어서면은 125 정도를 넘어서면은 그때부터는 창의성과 IQ는 독립적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IQ가 125 정도 됐는데 창의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창의성은 거기에 머무를 수 있다. 그 다음에 IQ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고도 영재를 나눌 때는 이 IQ가 높은 그런 고도 영재도 있지만 창의가 높은, 창의성이 높은 그런 고도 영재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고도 창의 영재들의 행동 특성에 관한 걸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행동 특성이냐? 크게 한 세 가지 덩어리로만 보겠어요. 첫째는요, 극단적인 모험심과 비현실성을 가졌어요. 극단적인 모험심과 비현실성. 야, 정말 이거 어려운 거죠. 모험심이 극단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거죠. 이거 참 쉬운 거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포기하는. 그러니까 부모들이 키우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학교에 가서 실험 과목도 좀 해야 되는데 실험 과목 극단적으로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거 힘든 거죠. 그리고요, 현실성이 떨어져요. 비현실성이에요. 이런 비현실적인 행동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너 제발 좀 그런 짓 좀 하지 말아라. 이렇게 계속 엄마들이 옆에서 비현실성 때문에 말리는 거죠. 그렇지만 얘는 뭐 아주 제가 아는 그런 아이들, 그런 사람들 보면요, 정말 비현실적인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해요. 그러나 그것이 그 비현실적인 것이 정말 비현실적인 거를 하기 위한 그런 연습에 불과한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비현실적인 일, 그런 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들, 자율자동차 아주 비현실적이었어요. 옛날에 말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운전하지 않아도 뒤에서 요즘에 지금 그래서 막 우리 삼성전자라든지 우리나라의 기업들, 뭐 LG전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지금 뭐 자동차와 관련된 IT를 개발하느라고, 이걸 전장이라고 그러는데요, 자동차와 관련된 IT를 개발하느라고 엄청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가 이제 자율주행차가 되면은 뒤에 앉아서 사람은 넷플릭스 같은 그런 영화 같은 걸 보는 거죠. 영화 같은 거 보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그냥 영화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누워서. 그냥 차가 알아서 가는 거죠. 야, 이게 참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전기로 다 운행이 돼서 이제는 뭐 가솔린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요. 지금 또 우리 현대에서도 지금 놀라운 게 뭐냐면요, 도시형 이제 드론으로 움직이는 그런 뭐 헬리콥터 비슷한 그런 비행기,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그런 택시, 이런 것이 지금 준비되고 있잖아요. 이거 옛날에는 나 만화책에서 나왔던 것들이죠. 비현실성, 극단적인 모험심과 비현실성을 보인다는 거죠. 아이들, 그런 아이들 있어요. 엄마들하고 너무 안 맞는 거죠. 엄마들은 너무나 현실적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는 너무 비현실적이야.
엄마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그런 일만 하고 정말 비현실적이죠. 안타깝죠? 힘들죠? 이런 아이 키우기 정말 힘듭니다. 두 번째는요. 새롭고 복잡하고 신비로운 것의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새롭고 뭐 괜찮아요. 그런대로. 그다음에 복잡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신비로운 일의 매력을 느끼는 거죠. 이 신비로운 일의 매력을 느끼 여러분들 조앤 로링이라는 사람 보세요. 해리포터라고 하는 작품은요. 마법의 학교라는 게 있어요. 나는 그거 보면서 정말 재밌더라고요. 쭉 보다가 너무 길어가지고 보다가 막 다 보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정말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그 마법의 학교에서 비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비현실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현실적인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는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현실감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해리포터를 다시 한번 보세요. 해리포터를 한번 엄마가 한번 보세요. 엄마가 꼭 보시고 그래야만 이런 아이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비현실적인 아이, 정말 극단적인 그런 비현실적인 아이, 극단적으로 복잡한 걸 좋아하는 아이, 이런 아이한테 이해하려면 바로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거 보세요. 여러분들 단순한 그런 해리포터가 단순한 그런 한 권의 책이 아니었잖아요. 시리즈로 나오는데 엄청난 얘기입니다. 야, 놀랍죠? 놀라워요. 그뿐이겠어요. 지금 테슬라 자동차 요즘에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요. 천재라고 불러요. 천재, 창의적 천재라고 부릅니다. 테슬라를. 그냥 이미 그냥 불러요, 그렇게. 이 사람은요, 한 가지만 손을 대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는 뭐 자동차대로, 그 다음에 뭐 우주로 가는 로켓은 로켓대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지금 막 하잖아요. 이런 요즘에 재밌는 그 일화가 나와가지고요. 아주 회자가 되고 있는데, 한때 테슬라 자동차가 너무 어려워서 그 여러 가지 그 빚에 어려워서 빚에 시달리고 힘들어가지고 애플 회사에 가가지고 CEO를 만나가지고요. 우리 테슬라 자동차를 좀 사라고 그랬대요. 인수하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콧방귀도 안 꼈다 그러잖아요. 그 뭐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그때 시가총액 그때의 가치에 10배도 넘었다는 겁니다. 지금 테슬라 자동차가 10배도 넘었어요. 앞으로는 전기차 시대로 간다 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잖아요. 그리고 전기차 시대로 갔을 때 지금 점유율이 전기차 판매고 점유율이 테슬라가 3분의 1 이상을 테슬라 자동차가 차지할 거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놀라운 변화고 놀라운 아주 그 황당한 거를 현실에 옮겼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행동 특성은요. 넘치는 에너지와 도전감입니다. 넘치는 에너지와 도전감. 어떤 일을 할 때 막 에너지가 넘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에너지 없이는 어떤 일을 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미국의 뭐 애플의 뭐 스티브 잡스라든지 그 다음에 그 뭐 테슬라 이런 사람들 보면요 학교 그만뒀어요. 입학해도 다 그만뒀어요. 물론 일론 머스크는요 박사과정 스탠퍼드 대학의 박사과정을 들어갔지만 이틀 만에 그만뒀죠. 그 다음에 뭐 스티브 잡스 너무나 잘 알잖아요. 스티브 잡스 대학 1학년밖에 안 다녔죠. 뭐 그 정도밖에 안 다녔고요. 그 다음에 뭐 잘 아는 우리가 빌 게이츠라든지 뭐 이런 유명한 회사, 유명한 기업을 일으킨 창업에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 다 학교를 다 그만두고 자기에 몰두하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일에 몰두했던 거예요. 넘치는 에너지와 도전감. 이게 에너지가 어느 정도 있는 게 아니고 막 부모가 감당하기 어려운 에너지, 감당할 수 없는 도전감 이런 거를 그런 가진 아이들. 이게 바로 뭐냐면 고도 창의 영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제 그 구독자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아이는 정말 도저히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엄마들이 많으신데 그런 엄마들 정말 앞으로 큰 인물이 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참고 좀 지원해 줘 보세요. 자식이잖아요. 그 아이가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넘치는 에너지, 그 다음에 도전감 이런 것도 있는 사람들은 창의 영재일 수 있어요. 고도 창의 영재. 그래서 세 가지 제가 행동 특성 세 가지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극단적인 모험심과 비현실성. 극단적인 모험심과 비현실성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새롭고 복잡하고
신비로운 것에 아주 빠지는 거죠. 새롭고 복잡하고 신비로운 것에 빠지는 그런 아주 특성을 보이고 있고요. 네 번째는 넘치는 에너지와 도전감입니다. 넘치는 에너지와 도전감이에요. 그래서 자, 이런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엄마들은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는 거죠. 어떻게 해줘야 되냐. 엄마의 지원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또 아빠의 지원이 필요해요. 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는요, 엄마보다는 아빠가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아빠들의 어떤 지원에 관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자, 도전적이고 에너지가 넘치고 이런 아이들은요, 엄마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이때는 아빠가 좀 도와주시고, 아빠가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관심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지원해주고, 이 아이들의 흥미를 끌어내주고, 이 아이들을 정말 데리고 다니면서 보게도 하고, 이런 지원이 필요합니다. 엄마는 감성적이고 또 안정적 이런 걸 좋아하지만 아빠는 도전적이고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빠의 그 에너지와 도전을 아이에게 심어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이 아이가 아주 고도의 그런 창의 영재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빠도 힘들다. 난 우리 아이를 키우는데 도저히 아빠도 힘들다. 그럴 때는 저한테 연락을 해주세요. 그럼 저와 상담을 하고, 그리고 제가 그 아이의 어떤 그 성장에 여러 가지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도 영재 중에서 창의적인 영재, 고도 창의적인 영재들의 행동 특성 세 가지, 대표적인 행동 특성 세 가지를 모아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아이가 있다면 이런 아이의 그 능력, 타고난 능력을 낭비하지 마시고 이런 아이들 잘 길러서 정말 조앤 로링이라든지 일론 머스크라든지 스티브 잡스라든지 뭐 미국의 유명한 그런 아주 창업을 해서 대단한 일을 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도 좀 키워나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